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특검이 들이닥치자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우며 체포를 거부한 겁니다. 특검은 2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갔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옷을 입지 않아 강제로 끌고 나올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돌아가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옷을 입고 변호인 접견에 나섰다는데 첫 소식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구치소 앞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5분쯤 김건희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8시 40분쯤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2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0시 4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독방에서 특검은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에서도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해 구치소에 인치집행 지휘를 내렸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문홍주 특검부가 직접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찾아갔지만 끝내 철수한 겁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오정희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을 한 상태로 완강한 거부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말했습니다. 민소매 속옷 상의와 하의만 입고 수용소 바닥에 누워 있었다 덧붙였습니다.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특검은 20-30분을 간격으로 4번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불응했다 밝혔습니다. 특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할 것이라 고지했다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구치소에서 피의자가 강하게 저항해도 강제구인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으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약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 40분경 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내란 가담했다는 특검 주장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불과 계엄 닷새 후인 12월 8일 사퇴했고 이후에 민간인으로서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장관의 메일 내역을 확보했는데 직원을 통해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일정 자료 등을 요청해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내란 특검은 유리한 증거를 모으고 불리한 증언을 막으려고 이미 사퇴한 장관이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검은 이런 이 전 장관의 행동이 조직의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허석곤 소방청장이 단전 단수 지시를 처음 인정한 건 계엄 후 약 한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에서든 어디 기관에서든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뜻이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어요. 내란 특검은 이러한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4시간의 신문 동안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 진술 외에도 재판부가 직접 질문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데 없었던 겁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최상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쓰던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 이미 초기화가 된 깡통폰이었습니다. 특검은 언제 누가 초기화시킨 건지, 김 여사가 일부러 지운 건 아닌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사용하던 도청 방지용 보안폰인 비화폰을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사용하였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 내역을 어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화폰에는 아무런 내용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 경호처에 반납할 때 초기화를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건데 김 여사가 일부러 기록을 지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 내역에도 빈 구석이 많았습니다. 김 여사가 다른 비화폰 사용자와 서로 주고받은 통신 내역은 남아있지만 일반 휴대전화와의 통신 내역은 보존 기한이 지나 삭제된 겁니다. 김 여사는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한 7월 31일 사건 관계자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인사나 군 간부들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했던 만큼 김 여사의 비화폰 기록을 확보하는 게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해진 겁니다. 특검팀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던 2023년 7월에서 8월 사이 비화폰을 사용한 사건 관계자 20여 명의 통신 내역을 확보해 김 여사와의 연관고리를 찾을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도 특검에 넘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또 전날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요청을 받고 최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선 안창호 위원장을 놓고 반인권적이란 직원들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고 다른 직원에겐 동성애자 아니냐고 묻는 등 과연 인권위원장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김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 글이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사흘 만에 제보 수십 건이 이어졌습니다. 한 직원은 업무 보고에 들어간 과장에게 안 위원장이 동성애자 아니죠.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많이 걸려 걱정된다고 했다며 제보했습니다. 실제 안 위원장은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저서에선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썼습니다. 심지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볼 때 가능성이 제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 위원장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제보도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위원장 성명 초안에 위헌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안 위원장이 X자를 그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위헌이 아니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1일 8일 만에 나온 인권위원장 성명에선 위헌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안 위원장이 여직원의 뒷머리를 쓰다듬었다. 남성 조사관에게 공개적으로 살을 빼라고 했다는 제보도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위원장은 의도와 달리 논란이 생겨 유감이라며 마음이 불편한 직원이 있었다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선 친근감의 표현은 있었지만 신체나 외모를 비하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폭로는 이어지고 있고 인권위 노조는 관련 내용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는 다음 주 월요일 안 위원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고속도로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들,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고 또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관리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일이 줍고 있는데 아찔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 소리는 멀리서부터 날카롭습니다. 고속도로 3차선에 떨어져 있는 검은 물체. 자동차 타이어 조각입니다. 이걸 주워야 합니다. 도로관리원 안전을 위해 깃발 든 요원들과 안내 차량 2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래도 시속 100km 자동차 사이로 맨몸으로 들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굉음을 내는 트럭이 지나가고 난 찰나. 뛰어들어가 조각을 주워 나옵니다. 혹시 방금 주우신 게 뭐예요?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타이어. 아. 이런 타이어 조각,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다른 차량이 밟으면 위험합니다. 달리는 자동차 타이어가 손상될 수 있고 조각이 튀면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엔 이런 조각이 더 많이 나옵니다. 6월에서 한 9월 사이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열이 올라오면서 타이어 파손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종이 박스나 스티로폼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다니다 운전자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영재 저 주셔야 되겠죠. 난리다. 이런 쓰레기를 줍는 방법, 결국 누군가 도로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매일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 관리원들입니다. 일은 위험하고도 끝이 없습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꽉 채워서 아예 갓길에 그냥 던져놓으시는 분은 아예 그거를 버리려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나오는 쓰레기들은 비양심과 비위생이 뒤엉켰습니다. 이 생수통 요거에다가 오줌을 되게 많이 받아가 던지라고 합니다. 의외로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오줌통 바로 발견했습니다. 사실 아까 작업자분 인터뷰를 하다가 오줌이 담긴 페트병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좀 색깔이 좀 그런데 한번 볼까요? 맞아요. 한 장소에서만 발견된 게 10개가 넘습니다. 이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나가는 진출로입니다. 갓길에서 제가 쓰레기 몇 개를 주워봤는데 이 손이 없어서 지금 이거밖에 못 담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오줌이 담긴 페트병입니다. 이런 갓길 무단 투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감시 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다시 도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세 종이박스를 주웠는데 10초 만에 또 발견했습니다. 저희 앞에 또 있네요. 이 더위에 관리원들은 트럭에서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합니다. 엄청 높네요. 많이 내리면 발수 들었다시피 한 200번은 내립니다. 그때도 돌아서면은 계속 쌓이니까 어쩔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이렇게 일하는 도로관리원들 안전을 위해 자동 수거 차량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국에 한 대뿐입니다. 오전 3시간 동안 수거한 쓰레기 양만 이 정도입니다. 이 목재부터 타이어 조각들, 이 종이박스, 그리고 누군가 무심히 버린 이 일반 쓰레기까지 이 하나하나가 모두 도로 위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 지금도 운전자들과 작업자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